자, 이번에 이제 호흡을 좀 고르서 매크로 전략을 좀 들여다보고 거시경제를 정립해보는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을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좀 진단해보자라는 주제인데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약간 도비 씨, 앞서 저희 오프닝에도 설명드렸지만 조금 뭐랄까 유화적인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아침에 해석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죠. FOMC 의사록에 대한 평가를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의사록이 좀 발표가 되기 전부터 상당히 좀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는 9월 FOMC를 기준으로 75bp의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점과 50bp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6, 7월하고는 다르게 이번에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확실히 중요해지는 게 연말 그리고 내년 초 기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도 이 기준 금리의 수준이 조금은 낮아졌다라는 점을 의미 있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견은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좀 나뉘겠지만 확실히 지금 이번에 9월에 75bp를 하든 이제 더 이상을 하든 아니면 50bp를 하든 지금 그 속도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속도가 둔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나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고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기점으로 해서 다뤄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 물가가 어느 정도 하이를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경제 지표들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아무래도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게 물가가 조금은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네. 물가 피크아웃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관련 지표로는 뭐 CPI라든지 PPI 그리고 다음 주에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PCE 지표들과 같은 경우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나뉘고 있지만 확실히 전월 대비로는 낮아지고 있다,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헤드라인, 즉 이제 메인 CPI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때 상승률을 이야기를 했던 게 원유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해당 시기에 9.1 수준이 발표가 되었을 때는 원유 가격, 즉 WTI 가격이 120달러 중반선에 위치를 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80달러 중반선까지 낮아졌다가 90 초반까지도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선에 그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뭐 다양한 지표들을 연계해서 봐야 되지만 물가 지표 측면에서만 보시면은 사실은 상승률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네. 자, 일단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 인플레이트가 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긴축의 속도도 연준도 얘기했지만 지금이야 이제 가지만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했는데 언젠가는 긴축의 속도를 좀 느슨하게 해야 되는 속도 조절론도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식 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지금 랠리했거든요. 미국 증시가. 그러면 연말까지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맞습니다. 환호 랠리, 서머 랠리, 안도 랠리 이런 등등으로 불리고는 있는데 오르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그렇죠. 뭐 다양한 이유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상반기에 지수를 급락시켰던 요인들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조금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실 수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6월 저점 대비로 S&P 500 지수가 약 15%, 나스닥 지수가 약 20% 오른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 정도로 빠르게 오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속도 자체는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연말 기준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 높은 국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속도는 둔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적어도 8월에는 FMC도 없었고
다른 국가들도 통화정책 회의가 8월보다는 9월에 조금 더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9월 적어도 9월 FOMC까지는 조금은 등락이 이어지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경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지금 그 주목받는 이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뭐 IRA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계속 파급할 것, 우리나라 원화 환산으로는 1,000조 원 정도 규모더라고요. 뭐 말이 1,000조 원이지 그 돈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는데 정책 수에 기대할 만한 산업이나 기업들 어떻게 분류표가 좀 나오던가요? 아무래도 IRA 법안이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렇게 저희 한국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법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정책이 세 가지가 있으신데요. 한 가지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는 게 헬스케어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수가 있는 거는 에너지 안보 쪽, 세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최저 법인세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관련 수혜 업종으로는 아무래도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조금 더 수혜가 예상이 되는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문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이 나뉘고는 있지만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헬스케어와 관련을 해서는 의료보험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기 위한 정책이 발표가 되었다라는 거는 무시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 있는 이제 수치뿐만이 아니고 파생되는 수치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조금은 더 클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뉴욕 증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연말까지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 볼 만한 미국의 기업은 무엇이 있을지, 서학개미 분들을 위한 조언,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한 사실 이제 최보원 연구원이 국내 주식까지 제가 연결해달라고 하는 건 무리수니까. 저는 해외 담당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창의성을 발휘해 볼 테니까 일단 미국에서 들어보고 계시는 기업들, 섹터들 이런 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문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업종이 있으시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아무래도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과 같은 의료 서비스 기업들 그리고 아무래도 HCA와 같은 의료 시설 기업들 있으시고요. 관련한 ETF로도 사실은 미국에는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IHF라고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가 있으시고요. 네. 친환경과 관련을 해서는 사실은 개별 기업들도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조금은 해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iClean이라든지 TAN과 같은 이제 ETF로도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차와 관련을 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그 중에서도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부문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부문인데요. 전기차와 관련을 해서는 아무래도 드라이브라고 하는 ETF 그리고 이제 배터리와 관련을 해서는 배트라고 하는 ETF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헬스케어,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네. 관련 ETF. 맞습니다. 국내에는 뭐를 연결해야 될까? 국내는 오늘 폐배터리 이슈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 네. 그런 식으로도 보실 수. 미국은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이라는 게 혹시? 조금 시가총액 기업들이 좀 작은 업체들로는 있으시기는 한데 리사이클링 네, 하는 거? 그 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그건 완전 폐기물 쪽이긴 한데 조금 그런 식으로도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방금은 이제 정책 수혜 쪽으로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정책 수혜에 더해서 대표적인 업종별로 대표적인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력이 높다. 즉 가격을 인상을 시켜도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조금은 더 선별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도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 테슬라라는 기업과 애플이라는 기업은 우리한테 또 기준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테슬라는 액면 분할했고 애플은 신제품 아이폰 40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요거 쪽은 좀 분석이 어떤지 분석이 어떻는지라고 할까? 제가 이제 뭐 자동차 쪽 아니면 IT 쪽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또 함께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탑다운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항상 좀 이제 언급은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리서치 안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 기업이지만 단기적으로 7월 초 대비로 30% 이상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과거의 액면 분할의 영향이 똑같이 반영이 되기보다는 조금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은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이제 애플과 관련돼서도 관련주에 상당히 좀 관심은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제 소재 기업들, 장비 기업들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대표적인 관련 기업이다 하면은 이제 퀄컴이라든지 인텔과 같은 업체들 항상 좀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제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작은 부품 기업들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만큼 그 이슈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로 주가가 이제 조금은 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는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조금 더 추가를 해볼까요? 애플 물어봐 달라는데. 애플을 물어보시는구나.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세 가지 부문으로 좀 나누어서 소프트웨어 부문도 하드웨어 부문도 서비스 부문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지표들은 발표를 하고 있고 실적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도 상당히 이제 IT 업체들 중에서도 빠르게 올랐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은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측면에서도 대형 IT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조금은 더 수요가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대형 IT 기업 애플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엑셀K와 같은 ETF라든지 업종별로도 대응은 가능하시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애플의 대안으로 삼성전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국내 지가 담당이라. 아니라서.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야기고요. 미국 얘기 좀 들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